안녕하십니까, 철멍몽입니다. 인간이 질병에 걸려 2가지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때 이 증상들의 모임을 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요. 증후군은 영어로 신드롬이라고 불리며 현재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의 이름에 증후군이 붙곤 합니다. 증후군은 크게 신체적 증후군과 정신적 증후군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정신적 증후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위, 카그라스 증후군. 카그라스 증후군은 1923년 프랑스의 조제프 카그라스 박사가 처음으로 보고한 정신병으로, 이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은 친구, 가족, 연인이 자신이 알던 사람이 아닌 또 다른 누군가가 그들의 모습으로 분장하여 그들인 척 연기한다고 믿게 되는 증후군입니다. 마치 자신을 속이기 위해 자신의 주변 사람들과 똑같이 생긴 누군가가 연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이와 관련해 2007년 루첼리 박사는 자신이 직접 만났던 카그라스 증후군을 앓고 있는 환자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는데, 59세의 프레드는 갑자기 카그라스 증후군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의 부인인 윌마에 따르면 갑자기 그녀를 자신의 부인을 닮은 또 다른 누군가로 생각했다고 한다. 어느 날 직장에서 돌아온 프레드는 그녀에게 자신의 부인이 어디에 있냐고 물었는데, 이상한 질문에 당황한 그녀는 지금 당신 앞에 있잖아요. 제가 윌마예요. 라고 말하자 프레드는 단호하게 당신은 내 아내랑 매우 닮긴 했는데 전혀 다른 사람이지 않소. 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진짜 아내가 잠시 밖에 외출한 모양이라며 이봐 당신, 우리 집에서 나가시오. 라고 말했다고 한다. 카그라스 증후군은 주로 정신분열증 환자에게서 나타나며 뇌손상이나 치매 환자에게서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분명히 외관상 내 친구랑 가족과 똑같이 생겼는데 함께 있을 때 느껴지던 익숙함과 아늑함은 느껴지지가 않고 낯선 사람이라는 느낌이 드는 무서운 증후군입니다. 치료법으로는 현실 인식 능력 시험을 포함한 인지 테크닉이 사용되고 있으며 항정신병 약을 사용하여 효과를 본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4위, 신데렐라 증후군.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신데렐라. 어려서 부모를 잃고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받는 삶을 살다가 요정을 만나 호박마차와 유리구두를 맞고 왕자와 결혼하여 인생 대박친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신데렐라의 이름에서 따온 이 증후군은 말 그대로 신데렐라처럼 인생 역전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병입니다. 그들은 부모에게서 독립할 의지를 포기하고 이성에게 의존하며 어느 날 백마탄 왕자님이 나타나 자신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주길 바라게 되죠. 이는 정신적으로 미숙한 10대 소녀들에게서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불만족이 주 원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신데렐라의 이야기처럼 재벌 집안과 일반인이 결혼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며 애초에 신데렐라조차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여기서 만약 부잣집 도련님을 만나 꿈같은 결혼을 성공했다 하더라도 부부 생활 중 불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며 눈치 보는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를 본 지인들은 이혼하라고 말하지만 이미 신데렐라 증후군 환자는 자립할 능력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사회생활로 혼자 되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자신이 신데렐라 증후군인지 궁금하시다면 제가 앞으로 말할 항목 중 2가지 이상 해당하시면 의심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심리나 결혼에 대해 집착이 심한 경우. 둘, 성인이 된 후 애인이나 배우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정도가 심한 경우. 셋,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믿지만 정작 자신은 아무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 넷, 드라마나 영화 속 모든 것이 완벽한 부잣집 주인공이 현실 속 나에게도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우. 물론 최근에 청년 실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 Z세대가 경제적으로 살아남기 힘들어지고 있지만 남에게 너무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경쟁력을 갖추며 미래를 위해 모두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3위, 클리버 부시 증후군. 클리버 부시 증후군은 1939년 클리버와 부시 박사의 연구에서 유래됩니다. 그들은 원숭이들의 측두 옆 앞부분을 모두 제거하는데 이때 원숭이들의 행동이 너무 극단적으로 변해버립니다. 이 원숭이들의 이상한 행동들을 모아 클로버 증후군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는데 대표적인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기억장애. 이 증후군의 환자들은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 못할 뿐더러 새로운 일을 겪어도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둘, 두려움의 상실.
일반인이라면 무서워할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포영화를 보는 상황, 내일이 월요일인 상황, 여자친구가 갑자기 야 철멍멍 너 나한테 할 얘기 없어? 라고 말하는 상황 등이 있죠. 하지만 클리버부시 증후군 환자는 이런 상황에도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셋, 구강행동. 자신의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입에 갖다 대며 먹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눈앞에 있는 것이 한강 라면이라면 말도 안 되지만 그들은 입에 갖다 댈 것입니다. 넷, 과도한 이상 성욕. 그들은 일반인과 다르게 이상한 포인트에서 성욕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나무, 자동차, 아파트를 보고 성욕을 느끼며 성행위를 하려고 하죠. 클리버부시 증후군 환자들의 행동을 전체적으로 보면 자신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모든 면에서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 이 증후군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대부분의 환자가 평생에 걸쳐 이 증후군으로 인해 고통받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2위, 스톡홀름 증후군. 1973년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 어느 은행에 4명의 무장 강도들이 침입합니다. 그들은 은행 직원들을 인질로 붙잡고 6일 동안 경찰들과 대치하게 되는데 이때 강도들은 은행 직원들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반대로 친절과 호의를 베풀기도 하며 인질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죠. 이후 강도들은 경찰에 검거되는데 피해자인 직원들은 오히려 경찰 조사에서 범인들의 편을 들어주며 경찰을 적대시하게 됩니다. 즉, 스톡홀름 증후군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동화되어 그들을 위해 도움을 주거나 오히려 보호하는 증후군인데요. 자주성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많이 일어나며 자신을 괴롭히던 가해자의 편이 된다는 것이 특이한 증후군입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인질은 탈출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상황이 오면 생존을 위해 범죄자와 협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이때 범죄자가 친절을 보이게 되면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하며 아껴주는 것이라고 과대 해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증후군에는 2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째, 가해자가 신사적으로 행동할 것. 둘째, 스톡홀름 증후군에 걸리려면 끔찍한 범죄 상황을 피해자로서 직접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증후군은 여러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등장합니다. 여러분은 넷플릭스의 19금 영화 365일을 아시나요? 영화 속 여성 주인공이 마피아 보스에게 납치되지만 나중엔 둘이 사랑에 빠지게 되는 스토리인데요. 자신을 납치한 남성에게 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여성과 여자를 납치해놓고는 폭력적인 모습과 다정한 모습을 같이 보여주는 남자가 나오는데 이것은 스톡홀름 증후군의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하지만 현실 속 범죄자는 비윤리적이며 납치, 강간, 살해 등 잔인한 행위를 저지르기 때문에 절대 스톡홀름 증후군에 대한 망상을 가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위, 리플리 증후군. 리플리 증후군이란 현실을 부정하며 자신이 만든 허구 속 세계를 진실이라 믿고 거짓말을 반복하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 증상을 가진 사람은 대부분 현실과 자신이 이루고 싶어하는 욕망의 차이에서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증상의 출발은 자신의 부끄러운 컴플렉스를 숨기고 거짓말을 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하죠. 그러다 점차 거짓말을 사실이라고 믿게 되고 현실과 거짓말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증후군입니다. 이 증상이 심해지게 되면 그들은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 그 속의 거짓된 모습을 현실이라 착각하게 되는데 리플리 증후군이 위험한 이유는 정도가 심해지면 단순한 거짓말로 끝나는 것이 아닌 타인에게 심각한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거짓말과 리플리 증후군은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거짓말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하는 반면 리플리 증후군은 어느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닌 거짓말 자체를 진짜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죄의식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리플리 증후군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치료하기도 매우 힘들다고 하는데요. 이 증상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을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짓이 드러나더라도 절대 인정하지 않으며 자신의 말이 무조건 맞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는 인식이 깊게 박혀있기 때문이죠. 이 모습은 흡사 허언증과도 비슷한데 우리 주변에도 허언증으로 보이는 사람이 꼭 한 명쯤은 있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거짓말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옆에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말을 그 사람의 귀에 속삭여 보시길 추천합니다. 야, 철멍멍 채널 기괴한 증후군 탑5 중 1위가 너야. 지금까지 철멍멍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더 재밌는 미스테리 영상을 올라올 때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